화요 웹툰도 월요일 못지않게 만만치 않은 웹툰들이 많았는데요. 하나씩 소개한 뒤 앞으로의 동향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는 신도림입니다. 신도림의 장르는 뉴클리어 아포칼립스인데요. 뉴클리어 아포칼립스란 핵전쟁이나 원자력 발전 사고 같은 경우로 세상이 멸망하는 걸 말합니다. 웹툰에서 세상이 멸망한 이유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요. 세상이 망한 뒤로 지하에 신도림이라는 도시가 건설됐고요. 지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나고자인 것처럼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설정이 더 나왔는데요. 방사능으로 가득 찬 도시에 방독면 없이 버틸 수 있는 인류가 등장했고요. 그 인류를 바로 키즈라고 부릅니다. 키즈의 전투력은 일반 인간들의 전투력보다 훨씬 강했고요.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점점 강한 키즈들이 등장하면서 키즈들끼리 싸우는 액션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웹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헬퍼와 정말 느낌이 비슷합니다. 헬퍼를 재밌게 본 분이라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헬퍼1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정말 재밌게 봤고요. 헬퍼2보다는 훨씬 재밌었습니다. 헬퍼2의 그림체는 너무 알아보기 힘든데 신도림의 그림체는 헬퍼1처럼 자유분방하면서도 깔끔한 편입니다. 화요 웹툰 4위는 사신소년입니다. 신도림과 비슷하게 액션물인데요. 사신이라고 해서 일본 만화 블리치를 생각했는데 블리치와는 살짝 느낌이 달랐습니다. 블리치에서 사신은 인간, 포로, 퀸시와 더불어 하나의 종족인데요. 사신소년에서의 사신은 종족이라기보다는 인간을 가지고 노는 느낌이 강합니다. 사신 시이라는 주인공의 당돌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자고 했는데요. 계약하는 대가로 수명이 단축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면 잠시 동안 죽은 사람의 능력을 빌려 쓸 수 있고요. 엄마의 영혼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능력을 사용해서 방해되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엄마의 영혼을 찾는 스토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다른 능력자들도 등장할 것 같고요. 사신들의 숫자도 늘어나면서 세계관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서 신도림한테 밀리지 않을 정도로 잠재력이 큰 판타지 웹툰입니다. 화요 웹툰 3위는 제가 감히 입에 올리기도 죄송할 정도로 대단한 마음의 소리입니다. 개그 만화인데요. 연재 기간은 2006년에 시작했으니 대략 13년 정도가 됐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장수 만화인데요. 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옴니버스 장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몰라도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웹툰입니다. 최근에 작가님은 복귀한 뒤로 자신감이 많이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마음의 소리를 보면서 단 하나도 웃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왜 재미없다고 비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개그 웹툰 중에서 역대급입니다. 화요 웹툰 2위는 연재한 지 2년 정도 지난 랜덤 채팅의 그녀인데요. 학원물이면서 액션도 많이 섞여 있고 남녀 간의 러브 스토리도 다루는 만화입니다. 웹툰의 설정은 굉장히 심플했는데요. 주인공이 랜덤 채팅을 통해 한 소녀를 알게 되고요. 알고 보니 그 소녀가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남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랜덤 채팅에 의존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랜덤 채팅에 의존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형태로 웹툰이 진행되고요. 자기가 시련을 극복하며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가치를 전달하는 웹툰입니다. 작가님이 스스로 성장은 웹툰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이 웹툰은 학원물이나 로맨스로 접근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등장인물들한테 주어지는 시련이 굉장히 많고요. 시련이 많이 주어지다 보니 작품의 분위기는 다소 다크한 편입니다. 어른의 시선으로 보면 등장인물들이 겪은 시련들이 다소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학원물이라서 어른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스토리의 개연성에 딱히 문제가 없는 무난한 웹툰이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감정 묘사를 섬세하게 잘합니다. 화요 웹툰 1위는 여신강림입니다. 연재를 시작한 지 3화 만에 노블레스와 마음의 소리를 꺾고 1위에 등극한 대단한 웹툰인데요. 그림체가 굉장히 이쁘다는 게 이 웹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르는 랜덤 채팅의 그녀와 비슷하게 성장형 웹툰의 느낌이 어느 정도 드는데요. 로맨스 요소도 많이 가미했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은 웹툰입니다. 특히 메이크업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웹툰을 만든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스토리가 빈약하다는 건데요. 외모 지상주의처럼 재미있지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탕으로 파이웹툰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랜덤 채팅의 그녀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요. 완결로 다가가는 시점에서 점점 힘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랜덤 채팅이라는 소재는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학원물과 성장으로 버티고 있는 느낌이 강한데 이것도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느 정도 스토리가 예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토리가 예상되다 보면 웹툰이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고요. 진부해질 바엔 끝날 때 끝내는 게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참고로 작가님은 2018년 10월 인터뷰에서 1년 안에 완결되려고 했다고 말했는데요. 어느덧 1년은 훨씬 지났고 아직도 언제 완결될지 모르는 분위기입니다. 깔끔하게 완결되길 바라겠습니다. 4위는 안타깝게도 신도림입니다. 제가 화요일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신도림인데요. 다른 웹툰들이 너무 막강해서 더 올라갈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즌2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는데 순위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이게 신도림 팬층의 마지노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세계관이 완벽하게 구성된 꿀잼 웹툰인 만큼 꼭 보셨을만 합니다. 3위는 사신소년입니다. 개인적으로 판타지 웹툰을 굉장히 좋아해서 신도림과 사신소년을 높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네이버엔 여성 독자들과 어린 독자들이 많아서 여성향 웹툰과 개그 웹툰을 뛰어넘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블레스가 마지막엔 욕을 먹었어도 중반부까진 정말 고결하고 대단했습니다. 사신소년은 노블레스를 봤을 때 들었던 미친 듯한 느낌까진 들지 않았고요. 노블레스처럼 더 임팩트 있는 에피소드가 나오면서 한 번에 뛰어오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원피스의 정상결전이나 블리치의 아이젠 소스케, 시네탑의 마지막 정거장, 노블레스의 루케도니아 에피소드 같은 역대급 에피소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2위는 힘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마음의 소리고요. 1위는 여신강림이 한동안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아까 스토리 지적을 하긴 했지만 외모 지상주의나 프리드로우 같은 웹툰들이 계속 상위권에 있는 걸 보면 만화는 재밌으면 장땡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생각보다 많은 독자들이 스토리보다는 재미를 중점적으로 여기는 것 같고요. 외모 지상주의나 노블레스가 욕을 무지하게 먹으면서도 상위권을 유지했던 것처럼 여신강림도 비슷한 형태로 상위권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웹툰의 판도가 갈리겠지만 남자인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달달한 무언가가 여신강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